네, 이번 시간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이분이 바로 다 해결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바로 모셔보죠.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묻자 생존이죠. 네. 이분에게 물어보면 답이 오나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취업 고민이 있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각오 한 말씀 네,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취업 고충 처리반 전미옥 네. 반장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 열어드릴 테니까 질문하십시오. 물어야지 또 답이 있거든요. 네. 그 해답을 팍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궁금증 네. 보내주시면요. 언제든 우리 전미옥 반장님께서 네. 처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해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첫 번째 고민부터 화면으로 네. 함께 보시죠. 보시죠. 어학연수 대신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 도착해 있는데요. 대학 4학년입니다. 제가 어학연수를 다녀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가고 싶기도 한데 경제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학연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학연수 가야 되죠. 네. 못 가 형편이 안 되고 어떻게 이태원이라도 갔다 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취업에 도전하다 보면 이분처럼 자꾸만 내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것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모두 하고 어학연수도 갔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 못난 거, 내가 이제 잘하지 못하는 것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한테 첫 번째 조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학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희망 분야와 관련이 있는 이 인턴에 좀 지원해보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업이 지금 점점 경력 같은 신입을 요구하는 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턴 경험이라는 게 내 실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턴을 지원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길, 나의 직무 적성이나 진로를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진로를 바꾼다 그래도 후회 없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턴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이거 해보니까 정말 나한테 이건 맞는 일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열차게 또 직무에 대한 어떤 그런 능력들을 더 키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5월 달인데요. 행사가 많은 또 올해는 이번 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날씨는 이제 쾌청하고 맑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요, 한 달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곧 방학이 되는 네. 이런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5월 달은 또 기업들이 공채도 있지만 지금 인턴 채용을 또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인턴 경험을 위한 이 직무 도전을 한번 쭉 가열차게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공모전 소식들도 이제 하나둘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산점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분야의 기업에서 공모전을 한다. 그럼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좀 도전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경험을 쌓고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이제 계속 도전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경험의 포트폴리오를 하나둘 쌓아가시다 보면 이게 결국은 굳이 이제 뭐 어학에 대해서 어학 연수를 다녀오지 않더라도 내가 자신감 있게 나는 이런 부분에 도전을 했다,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한테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고민은 네.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는 이유가 외국어 때문일 텐데 네. 외국어 부분을 그러면 어학연수를 안 가고도 좀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어에 대한 부분들도 네. 기본적인 어떤 점수는 지금 거의 다 획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스펙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데 나는 외국 경험이 없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턴십이라든가 도전을 하고 또 공채 지원을 하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또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어학 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점수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게 내가 내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추가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닌가 한번 고민을 집중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어학연수 못 가더라도 또 인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 근데 사실 같습니다. 또 보면 네.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실제로
어학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쵸. 예, 네. 점수로만 뭐 몇 점 이렇게 해서 획득을 했지 네. 실제로 이제 회화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년 다녀와도 영어 회화 잘 못하는 제 동생도 있어요. 예. 네, 다른 경험들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많이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고민 어떤 내용 도착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죠. 서류만 무승, 10회,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제목이네요.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채에서는 넣는 곳마다 불합격이 됐어요. 서류 10번 넣었는데 10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보통 이제 권투 선수도 이제 홈 코너 소개를 하면 아무리 못하는 선수도 1승은 적어도 그렇죠. 1승 뭐 10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은 무패군요. 아유, 네. 10전 무패. 무패. 제가 예. 더 안타깝습니다. 이분의 고충 처리 답변 좀 해주시죠. 무승이다 무승. 그러니까요. 그냥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정확하게 10전 무패다. 무승, 그다음에 무패. 네. 무승 10패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경우엔 정말 나 자신에게 문제가 없었는지를 한번 심층 분석, 탐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혹시 내가 눈높이를 좀 높이 간 것은 아닌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네. 또 생각보다 나 자신을 내가 상향 조정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높이가 높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은 눈높이를 낮추고 하향 조정, 너무 뭐 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다음 공채에 재도전을 해보는 그런 노력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력서를 넣다 보면은요, 대기업이나 또 기업들이 공채 시즌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항상 이 마감에 쫓겨서 막 허겁지겁해갖고 마감에 딱 맞춰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기재해야 될 것을 빠뜨리고 기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분도 나는 될 때까지 넣겠어. 그러면서 10번을 넣는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한 번 넣을 때마다 절실함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자기소개서에서도 좀 부족한 허술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가 싶고요. 내가 생각해도 아쉬움이 남는 서류 지원이었다면 사실 인사 담당자의 눈에는 그게 아쉬움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입사 지원을 할 때도 전략을 가지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승부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맞는 또 이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넣으셔서 그 승률을 빨리 올리셨으면 합니다. 네. 네네. 자, 공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여러 곳 넣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이 있으면 미리 좀 파악하고 네. 전략을 세워가지고 준비한다면 뭐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꼭 마감 시간 닥쳐서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갑자기 뭐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땐 그래요. 꼭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고장이 났거나 토너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막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요즘에는 취업 전략에서 이 취업 커뮤니티를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 또 서류 전형이라든가 면접에서 겪었던 일들을 게시판에 또 올려놓기 때문에 면접에서 나온 질문이라든가 그 회사만의 어떤 기업 문화, 조직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취업 커뮤니티들도 자주 들어가서 보시고요. 또 이제 이런 요즘 면접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면접에 대한 노하우도 간접 경험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면접하기 전에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지 면접으로도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패 행진을 계속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네. 눈높이를 낮추거나 또 이제 전략적으로 행동해서 취업 성공의 열매를 따셔야 되는데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서류를 다시 한번 넣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에서 승도 없고 패도 아직 없으시다면요. 이 전략적인 치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고민 어떤 고민 도착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불합격하면 감점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 공채에 도전했다가 낙방했어요. 이번 상반기 공채 시즌에도 다시 도전했는데 서류에서 또 낙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공채에 다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참 오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맞아요. 네.
가고 안타까운 싶은 서원들이 계속 기업이 많아요. 있는데 계속 낙방의 그렇죠. 고배를 마시니까 네. 이럴 경우 뭐 본인도 안타깝고 주변에서도 가족들도 아마 이제 안타까울 텐데 네.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당수 기업들이 재입사 지원 시에 좀 열정을 높이셔서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기업은 재입사 이 지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재입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실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재입사가 어떻게 보면 지원 가능한지 이것부터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한번 불합격시킨 지원자를 다시 불합격을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 네. 불합격되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네. 그 이유가 지원자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또 불합격을 시키는 그런 네. 경우이죠. 그래서 내가 불합격이 되었다면 그 이유를 또 역시 철저히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끈기만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 열정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에 처음 입사 지원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점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입사 지원을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의 자격증을 획득하고 이런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소개서에서도 잘 풀어서 녹여내서 쓸 수 있다면 아마도 이제 바로 또 그런 감점 요인이 아니라 더하기 어떤 그렇죠.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불합격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합격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의 노력을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한테 충분히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떨어졌을 때, 열받아 이러지만 말고, 맞아요. 왜 떨어졌는지 한번 원인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민 보시죠. 자, 면접 시 시사 질문 나오면 어떻게 답하면 좋죠? 예. 자, 면접을 보면 시사 상식에 대한 질문이 꼭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심층적으로 나의 논리적인 부분을 부각하고 싶습니다. 네. 예. 시사상식 이슈는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누구나 면접 전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거 모르면은 조금 무식하게 보여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이거 달달 외운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내 논리를 또 거기다 그렇죠. 더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시사 질문을 할 경우에 답변은 두 가지씩이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두 가지씩이요? 두 가지씩이다. 그래서 답변을 먼저 어쨌든 간에 한마디 핵심 언어를 얘기를 한 다음에 가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역피라미드식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말한다라고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또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시사 이슈 문제라는 게 결국은 지원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시각을 파악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거기 안에 싹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단지 그 시사 이슈를 좀 알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논지를 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시사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관점의 글을 좀 미리 읽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라든가 신문, 시사 잡지, 칼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읽으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론사 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이제 그 신문에 사설이 있고 또 경영자들이 쓴 칼럼이 있고 논설위원회 이런 칼럼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읽어보다 보면 이게 또 스피치 훈련하고도 맞물려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 신문의 사설은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된 문장이기 때문에 논리력을 기르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방송 뉴스를 청취할 때도요. 육하 원칙을 생각하면서 이 논리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뉴스 시사 상식뿐만이 아니라 내 논리력을 키우는데도 돈 안 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직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을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느끼는 게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다 공감이 돼요. 네. 네, 우리 구직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5월이요. 3월의 바람과 4월의
4월의 비가 5월의 꽃을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온 산천에 울긋불긋 정말 꽃대거리다라고 할 만큼 세상은 연두에서 초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꽃들도 막 피어 있거든요. 네. 오늘 제가 또 분홍색 옷을 입고 왔잖아요. 맞아요. 화사한 봄인데 사실 이제 구직 준비하느라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에는 이 봄을 멋지게 봄날을 맞으실 수 있다. 이런 이제 각오를 네. 다니시면서 전략을 다시 세우시고 힘,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전미국 대표님께서 무릎팍 도사처럼 치열하게 그냥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CMI 전미국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